전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HP 3D 프린팅 코리아에서 이제 파트너 세일즈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서브잡으로 이렇게 마케팅 기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제가 다 코리아 쪽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매니저의 이제 승인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JF, 이제 제퓨전 5600하고, 그리고 오토메이션 액세서리 BA, 이 두 가지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600 시리즈 3D 프린팅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을 출시한 지 이제 막 7년이 됐어요. 만 7년이 됐고, 제가 HP 입사한 지가 17년인데, 17년도에 HP에서 3D 프린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HP가 이제 3D 프린팅 출시를 할 때, 우리 장비로는 양산을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막상 출시를 하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실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점도 있었고, 코스트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가 동일하게 언제든지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제 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좀 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플러스 0.2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0.2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엔드 파트로 사용할 때에 대한 표준 편차를 HP 장비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형 파트를 표준 편차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서 탄생한 장비가 이제 HP 제퓨전 5600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가능한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좀 더 이제 개선이 됐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설명드린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패키지를 통해서 고객이 맞춤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자기가 출력할 수 있는, 자기가 제조를 하려고 하는 모든 파트들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스스로 조절해서 최적의 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조 솔루션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피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코스트입니다. 이제 제조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기존 방식 대비해서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면 당연히 기존 방식의 3D 프린팅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겠죠. 양산을 했을 때. 그때 어떤 부분은 좀 비슷비슷할 때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그 비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 수율이라고 하죠. 이제 100개를 만들었을 때 50개가 불량이면 코스트가 엄청 늘어나게 되죠. 그런 수율들을 이제 좀 적게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코스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개선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품 반복성,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상된 이제 부품의 반복성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장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든 파트의 파라미터 값을 조절해서 최적의 파트를 출력을 할 수가 있으면서 이제 어떠한 장비든, 그러니까 A라는 사이트에 이 장비가 있든 B라는 사이트에 이 장비가 있든 ABC 다른 사이트에 장비가 있어도 저희가 파라미터 값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ABC 장비의 동일한 파트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00도 많이 이제 개선된 장비였는데 5600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팔트 퀄리티에 대한 반복성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생산성 또한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운타임, 이제 고장률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더 많은 지식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기존보다 15% 이제 저렴한 이제 비용으로 파트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BC 세 개의 고객사를 토대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5200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5600 테스트 베드를 이제 원하시는 고객사 세 군데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라미터 값을 이제 디멘셔널 튜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수율을 57% 정도 상승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는 16%의 수율을 상승을 시켰고, 세 번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메카니컬 프로퍼티. 한마디로 물성치를 기존보다 좀 더 60% 이제 개선을 시켰습니다. 네, 토탈적으로 이제 그 수율, 코스트적인 비용을 평균적으로 15% 정도 줄일 수 있었다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인 장비만 있다고 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패키지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총 30개 이상의 저희가 파라미터 값을 하나하나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제 타겟 고객들은 총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높은 반복 정밀성을 요구하는 이제 파트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특정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똑같은 파트를 동일하게 수십만 개, 뭐 수만 개, 많게는 수십만 개를 뽑아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장비가 이제 특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브로예요. 근데 다양한 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는 경우에는 사실 5600 장비가 맞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을 만들 때마다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 로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드론 파트를 1년 동안 한 수만 개 정도 제작을 해야 된다. 어떤 특정 부품을. 그렇게 됐을 때 이 프로세스 디벨롭먼트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파라미터 공정. 이제 총 제가 뒤쪽에 설명드릴 텐데, 그 파라미터 공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파트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경북대학교에 5,600이 있고, 그리고 뭐 진주에 5,600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5,600이 있는데 세 사이트에서 동일한 파트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장비는 다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ABC에서 출력한 제품들이 다 동일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펙을 장비가 나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비를 출시를 하잖아요. 또 어떤 장비는 플러스 0.2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비는 마이너스 0.2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표준편차는 0.4가 납니다. 근데 고객은 원하는 건 0.2예요. 그럴 때 이제 그 파라미터의 데이터 값을 A, B, C 사이트에 다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A 사이트에 나온 파트도 동일하고 B 사이트에 나온 파트 동일하고 C 사이트에도 나오는 파트가 동일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A라는 이제 그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현대자동차가 물량을 이제 제작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각 이제 1차 벤더들한테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이 파트 만들어 와. 라고 했을 때 이제 동일한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5600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장비는 이렇게 플러스 0.2가 돼 있고 어떤 장비 마이너스 0.2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에서 원하는 스펙을 맞추기가 어려워. 그러면 현대에서 아예 공정값을 각 벤더들한테 뿌려주면서 그냥 너네는 출력만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파라미터를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총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레이어 파라미터.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0.08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모든 장비들은. 하지만 이 파라미터 값은 0.08부터 다양한 이제 그 레이어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두껍게 할 수가 있거나 레이어 얇게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린팅 시간도 저희가 단축시키거나 늘리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파라미터. 이 온도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온도가 높게 이제 출력이 높게 이렇게 그 반응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디멘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사실 중요하죠. 이 부품 수축에 대한 관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이 관리를 디멘전 파라미터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의 분사량을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비주얼 물성치를 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고객은 좀 더 높은 물성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은 더 많은 에이전트를 분사를 해주면은 또 높은 물성치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각 시간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트들 같은 경우는 내각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짧게 가져갔을 때 더 좋은 이제 효율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에 총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총 30가지 이상의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파우더 장비를 활용을 할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엘러펀트 스킨이 생긴다거나 이런 서머브리드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런 디멘전, 어큐레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저희가 그 파라미터 값을 조절해서 최적의 파트를 만들 수가 있죠. 특히 지금 국내에는 5600 장비가 한 대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그 업체는 안경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 안경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안경은 계속 똑같은 이제 사이즈의 똑같은 디자인의 안경을 수십만 개를 계속 제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데이터, 그 파라미터 값 딱 세팅을 해놓으면 영원히 그 세팅 값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안경을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정 파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동차의 AS 파트를 이제 영원히 제조를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제조를 해야 된다 했을 때 A의 자동차 파트는 이 파라미터로 쓰세요라고 딱 내려주면은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 AS 파트를 계속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이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교육을 다 시켜드리고, 그리고 뭐 거의 한 16, 12주, 4주 동안 이제,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600에 대한 솔루션 이제 소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토메이션 솔루션인데 요즘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건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 작업. 인건비 이코르 야간 작업이에요. 야간 작업을 시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3D 프린팅의 장점은 야간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작동이 되는데 또 단점은 야간에 작업이 끝나면 그대로 멈춰 있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자동 솔루션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고 자동으로 그 빌드 유닛을 교체해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저희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야간에 작업자가 없어도 어떻게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저희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출시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2교대, 3교대가 없어도 1교대만 해도 2교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는 이제 나라 유럽, 미국, 우리나라, 일본 등등의 그 나라에서는 확실히 좋은 솔루션이지만 동남아나 그쪽 아직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아마 그 나라에서 이 솔루션을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5600에 장착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이 3D 프린팅의 가장 큰 장점은 빌드 유닛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빌드 유닛을 자동으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작업자가 이 작업이 새벽 2시에 끝나더라도 새벽 2시에 자동으로 그 빌드 유닛을 꺼내주고 자동으로 장착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없어도 야간에도 작업을 한 번 더 돌릴 수가 있고 끝나는 시점에 출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 2개가 완성된 빌드 유닛을 이제 작업자가 후처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이해를 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3D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체 토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걸 자동화시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 로딩부터 인쇄까지 하나의 원스톱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저희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가장 큰 이제 BB8에 작동되는 지금 원리를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근데 작업자가 없어도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빌드 유닛을 빼줘요. 그 후에 밑에 있는 이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 빌드 유닛을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작업자가 없어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장비를 가지고 이 3D 프린팅을 장비를 가지고 양산하는 실제 양산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으로도 생산성을 거의 30% 이상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루션 도입을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의 도입 대비해서 그 토탈 코스트를 비교했을 때 한 명의 인건비보다는 이 솔루션이 훨씬 더 저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면 야간 작업하게 되면 야간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작업자한테 연봉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곱하기 2를 주기 때문에 한 명을 하여하지 않더라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한 번 더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후에 이제 생산성이 더 늘어나고, 이제 더 빠른 생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파우더 핸들링 시스템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파우더 핸들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장비가 10대, 20대, 이렇게 있는 이제 미국이나 실제적으로 진짜 엄청 큰 이제 경북대학교 이제 기술원에서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스타트 팩토리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뭐 빠르면 5년, 뭐 길게는 10년. 그 후에는 이런 첨단 솔루션을 아마 경북대학교 기술원에서도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BBS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작업을 이제 퇴근하기 전에 한 6시나 7시쯤에 작업을 걸어놓고 이제 퇴근을 하시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제작 시간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새벽 1~2시에 끝나요. 그럼 2시부터 출근 때까지 장비는 놀고 있는 거죠. 장비는 스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어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토탈 프린팅 시간에서 약 30%를 그냥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 그래 그럼 나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하프빌드를 해보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빌드를 제작한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나와서 이제 출근을 해서 하프빌드를 이제 제작을 해요. 그럼 오후 2시에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3시쯤 다시 걸게 돼요. 3시부터 11시까지 걸면은 이제 또 3시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머리를 써가지고 하게 되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작업을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어쩔 때는 물량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쩔 때 또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스케줄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오토메이션 액세서리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돌리더라도 이제 7시에 새롭게 풀빌드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끝나게 되면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하면서 프린팅 시간을 약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이제 늘릴 수가 있고, 지금 가운데처럼 운영하는 것보다 약 20% 정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P가 5200 출시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인스톨 베이스로 되어 있는 고객사가 한 7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20에서 25개 정도 고객사가 3D 프린팅으로 사업을 하거나 양산을 하는 고객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솔루션, 이 오토메이션 액세서리에 대한 솔루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도입을 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제 3D 프린팅의 프로토타입보다는 양산이나 준양산 아니면은 좀 더 이런 3D 프린팅 가지고 서비스료를 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장비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저희 HP에서 아마 추후에는 더 좋은 솔루션으로 아마 고객한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